솔직히 놀랐습니다. 설마 또 했는데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죠.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정부가 문을 닫는 이 셧다운 사태. 이게 대체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과 끈끈하게 엮여있기 때문이죠. 미국 살림살이에 돈줄이 막힌다는 건 미국 공무원 수십만 명이 당장 월급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국립공원, 박물관 같은 곳은 문을 닫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경찰, 군인 같은 꼭 필요한 분들은 계속 일하지만 월급은 나중에야 받게 되죠.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게 짧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심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싸움이 길어지면 우리 한국 경제에까지 깊은 그늘이 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어려운 미국 셧다운이 우리 한국 경제,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세 가지 생존 전략까지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셧다운, 우리에게 미치는 5가지 큰 걱정거리들. 첫째, 우리 주머니가 출렁, 환율이 오릅니다. 미국 정부가 멈추면 전 세계가 불안해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 돈을 숨기려 하죠.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달러를 자꾸 사모으면 달러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환율 상승이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지금도 한 달러에 1,400원 가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셧다운이 길어지면 달러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달러가 비싸지면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밀가루, 기름값 같은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결국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더 무거워지는 거죠. 둘째, 삼성, 현대차 공장 건설이 멈칫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멈추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인허가 지연됩니다. 공장 짓는데 필요한 정부의 허가 인허가, 서류 처리가 모두 멈춥니다. 비자 발급 문제도 문제가 되겠죠. 공장 기술자들이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업무도 늦어지거나 막힐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공장 짓는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나서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셋째,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든 반도체, 자동차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줘야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죠. 미국 내 소비 위축, 미국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으면 당연히 돈을 아낍니다. 미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소비 심리가 얼어붙게 되죠. 결정적인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우리나라에서 보낸 물건들이 잘 팔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수출 회복세가 꺾일까봐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넷째, 미국 비행기가 늦어지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미국 정부가 멈추면 우리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 타는 분들에게는 큰 걱정이죠. 관제사도 공무원이니 결근하게 된다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돕는 교통. 관제사들은 필수 인력이라 무급으로 일해야 합니다. 과거 셧다운 때 이분들이 월급이 안 나오니 아파서 쉬겠다는 결근율이 3배나 늘었습니다. 미국 내 공항에서 비행기 지연이나 취소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을 경유하거나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옵니다. 다섯째, K-푸드 가격, 해외여행 경비가 오릅니다. 마지막 걱정은 바로 우리들의 살림살이입니다. 먹거리 물가 상승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이것이 김치, 라면 등 우리가 즐겨 먹는 K푸드의 미국 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해외여행 부담, 미국 여행이나 유학 중인 자녀, 손주들에게 보내는 돈의 부담이 환율 때문에 크게 늘어납니다. 계획했던 해외여행 경비도 껑충 뛰게 되죠. 자, 그럼 분위기를 바꿔 우리들의 생존 전략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3가지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거리가 많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적 리스크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하나, 투자는 불안감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셧다운 같은 일에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큰 흐름은 곧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불안감에 휩쓸려 급하게 팔거나 사지 마세요.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세요. 나라가 불안할 때도 꼭 필요한 곳, 예를 들면 국방방위 산업 관련 회사들은 오히려 투자를 늘릴 때가 많습니다. 단기적인 뉴스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안전한 자산을 곁에 두세요. 달러보다는 금, 환율 변동성이 심할 때는 안전 자산으로 불리는 금이나 혹은 달러 자체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율이 너무 높을 때는 달러를 무리하게 사지 않고 분산해서 조금씩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팁을 알려드리자면 주식이나 펀드 외에 금 통장이나 달러, 예금처럼 안전한 곳에 여윳돈을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처를 믿으세요. 우리 정부는 이 모든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시장이 너무 불안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더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같은 큰 기업들이 행정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결국 전 세계가 얽힌 경제에서 남의 불은 곧 우리 집의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와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